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미등록 증권 자진신고 ICO 벌금 면제 이런 제목으로 뽑아왔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요,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요, 2017년에 ICO를 진행한 글라디우스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벌금을 미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면은요,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이 글라디우스가 암호화폐 기업인데요. 이 친구들이 아마 2017년 11월에 그 ICO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CO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글라디우스가 무려 127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40억 뭐 정도, 환율에 따라는 달라지지만 1270만 달러, 140억 정도를 이제 ICO를 통해서 돈을 모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증권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증권법에 따라서 토큰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등록을 면제하는 받아야 된다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글라디우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글라디우스가 최근에 미등록 증권 판매를 했다라고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자진으로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진 신고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증권으로 등록하고 앞으로 자진 신고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증권 등록하고 환불이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상 절차에 따라서 환불을 다 해주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그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고의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하고 있으니까 미등록 신고를 했을 경우에 추후에도 자진으로 신고할 경우는 벌금을 좀 면해주자. 그러니까 벌금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제 전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그 에어폭스나 파라곤 같은 회사들은 작년에 과징금을 부과받고 투자금을 전부 반환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투자금도 그냥 일시에 다 전에 반환금 해줘야 되는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년 7월부터 모든 그 ICO는 증권으로 간주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투자 기업으로 발행되는 그 디지털 자산은 다 증권으로 보겠다는 게 이제 미국 정부 당국의 방침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정책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어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CFTC 인정, 인정, 이더리움 선물 나와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해주는 이더리움 선물 상품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했다랍니다. 이리스X라는 그 거래소에서 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선물 시장을 도입해야지 시장이 성숙하고 시장이 또 커진다라는 그 긍정적인 그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이리스X는 파생 선물 상품 거래소 이리스가 설립한 이리스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다가 우리 이더리움 선물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작년 6월에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이제 판정받았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선물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있는데 그럼 이더리움도 나와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분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는 뭐냐 그랬더니 이 분산안전과 보호하는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이더리움은 계산 능력과 이미 코드 실행하는 걸 추가시켜 놓은 상태다. 그래서 현재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혼탁하니까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현재 규제하는 표준화된 이더리움 상품 출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의해서 이제 이더리움도 상품이 필요하다고 현재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시장이 유동적이고 탄력적이기 때문에 빨리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은 나와 있습니다. 이더리움 선물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앞으로 3월, 4월에 되면 비트코인 ETF가 또 한 발자국 더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미중 무역 분쟁의 암호화폐 가격의 영향, 뭐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잠깐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 서로 갈등을 완화하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아시아 증시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좀 상승세에 있다고 하는데, 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뭐 기피톨
비트볼 캐피탈이라는 그 회사의 CEO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 따라서 국가 통화 취약성이 생기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합의가 되면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더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또 P2P 암호화폐 거래소 하시는 그 버드니코브라는 사람은 미국이 압박하면 위안화가 약세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살 것이다.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로 팀 에너킹 전문은 무역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비트코인 효과는 분명히 생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역전쟁의 매수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그 긍정적인 분들은 무역전쟁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쪽 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살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꼭 무역전쟁이 그 원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나 뭐 이란도 뭐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도 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무역 분쟁이 경제가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분들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라는 게 그 주장인데 또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주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 이슈를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